그 채널 A가 지금 뭐 TV조선도 그렇고 허가를 사실상 제어가 받은 거예요. 우리 제어가 연장이라는 표현에 약간 현혹되는데 조선모사 같은 이야기죠. 제어가 받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좀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도 TV조선하고 채널 A를 낮 시간대 한번 정치 시사 방송 한번 보세요. 우리 방송보다 수준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개 그저 가짜 뉴스 퍼뜨리는 유튜브만큼 못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다고. 나는 방송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런 프로그램들 보고 있으면은 토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송이고 공정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 방송인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일개 유튜브 맛도 못한 거를 너무나 많이 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런 거더만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짝퉁 친문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소설이네 소설. 짝퉁 친문이라는 발언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 민원연이 그 모니터링에서 한 거를 보면요. 고민정 그 당시 후보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모두 다 제 선배들이고 제가 믿고 따랐던 정말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하나된 힘을 보여주셨으면 한다라고 발언한 것이 전부야. 근데 얘가 지금 채널 A에 나오는 그 패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는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짝퉁 친문이다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방송에 버젓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뭐 확대 해석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그냥 소설 쓴 거잖아요, 혼자서. 거짓말이죠 거짓말. 예. 그 이 패널이 제가 어제 예를 들었던 자기가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분이시군요. 네. 이 장모 패널. 이 사람의 이력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 왜 말은 뭐 장성철이라고 말해. 나는 그런 거 두렵지 않아. 사실 내가 이름을 말함으로써 키워주기 싫어서 이름 말 안 하는 거야. 네. 하려면 해. 장 씨. 네. 이 장 씨가 사실은 김무성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노룩패스 가방 받아주던. 에이. 근데 그 노룩 패스를 받아준 사람은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고요. 방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그 노룩 패스를 가방을 받은 사람을 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했다고 알려진, 김무성이 했다고 아직 확인은 못된 거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그 아래 것들은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 이마를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얼굴을 제대로 못 알아봤다 하는 그런 썰이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2018년 3월에 김무성 보좌관을 그만뒀고 국회에서 한 22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과거에 우리 검찰개혁 집회할 때 이거는 군중 동원을 했다라는 발언도 했을 만큼 이 사람 굉장히 보수 쪽에 굉장히 편향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뭐 채널 A까지 나오는 거는 그렇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연합뉴스나 YTN에 나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분노합니다. 사실 패널에 자질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편향적으로 양쪽 보수 진보 나눠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너무 나가붙는 사람들을 굳이 초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방송에도 수도 없이 많은 패널들 나오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쩌다 보면 말실수가 나가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악의성을 갖고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아요.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아까 말한 뭐 짝퉁 친문이라는 표현했다. 사실은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 사이에 이런 식의 이간질이 사실 들어왔다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어떤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해서 열린민주당을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 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게 있어. 사실은 고민정 후보는 그 선거 전 초반의 여론조사 한 2개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한 5개, 6개 여론조사를 다 이겼거든요. 근데 채널 A의 멘트는 이거였어요. 고민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빙이거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고민정 후보가 고전하고 있다는 말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쪽인가? 왜냐하면 당연히 이길 걸로 생각하는 고민정이라면 오세훈이 박빙으로 따라오면 고전한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 뉘앙스는 고민정이 고전하고 있다는 말은 오세훈에게 지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예. 계속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근데 지금 우리 여기까지 계속 알려드렸던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들을 모니터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제재 처분을 내렸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건가? 라는 방식으로 봐도 아 얘들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선방심의가 뭔지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선관위에서 운영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선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방송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여론조사 발표하는 방식이나 내용이나 어떤 평론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는지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료가 정확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건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곳인데 이런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경고, 의견 제시 이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선거 캠프에서 김밥 먹는 게 젓가락인지 이쑤시개인지는 그렇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그냥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정당을 다 받아주질 않나. 방송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채널 A하고 TV조선 보면 내가 질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을 뭔가 정말 객관적으로 저건 조선일보 방송이니까 동아일보 방송이니까라고 편견 있게 보게끔 만드는 건 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질들이 너무 떨어지는 게 말하자면 진짜 그 음담패설하는 일반 보통 사람이 술자리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패널이랍시고 나와서 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정치된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말초적인 것들 있죠. 자극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실제로 유튜브 우리 같은 방송보다 훨씬 질이 떨어집니다. 이런 방송들이 특정한 채널을 부여받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질투가 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고 아무튼 수준 되게 떨어진다. 그 마음속에 고민정우가 고전하고 있다니. 우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론조사가 20개가 나왔어. 앞에 오세훈이 일부 한두 개 맨 앞에 여론조사 한두 개는 이기는 걸로 나왔지만 한 번도 역전당한 적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여론인 거야. 500명짜리 10개 하면 5,000명 샘플의 여론인 거야. 절대 못 뒤집죠. 그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뭘 고전하고 있어. 고전했으면 하는 그들의 바람이 그냥 멘트로 여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채널 A나 TV조선 같은 데서 패널을 부를 때 자신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주면 자주 불러주고 뭔가 되게 차갑고 냉철하게 분석을 해주면 안 부르게 되니까 저지리들이 들어와서 채널 A나 TV조선의 입맛에 맞는 멘트나 발언 분석을 하면서 점점 저지로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근데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출연하더라고요. 하루에 방송 10개씩 하고 막 일주일에 10개도 아니고 하루에 10개씩 하면서 모든 종편을 돌아다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시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억들은 아니시겠지만 민주당이 부산의 공천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 보궐을 유발한 정당 민주당이 만약 그런 경우에는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 그 김영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서울시의원 물러났던 그 김영식 때 안 했죠. 그 공천 자체를 아예 안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약속을 지킨다면 부산시장의 공천을 안 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공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산시장 임기가 많이 남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1년 남았죠. 1년. 이게 지금 공석으로 1년 그리고 이제 보궐로 당선이 되더라도 1년 네. 남아 있는 그 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는 건 사실 좀 그렇게 영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책임지는 자세 보여주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죠. 당선 안 될 것 차라리 이 보궐선거를 만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천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1년짜리 그 하려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 미래통합당도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헌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김영식 전 서울시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당헌 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1차 척히 또 김재원이 2017년에 재보선으로 들어와서 지금 저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정도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내서라도 약간 전체적으로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공천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요번에 21대 총선에서 부산 민심이 보여줬던 그런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여기에서 더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크게 반성하고 이 보궐선거 내내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약간의 적극적인 캠페인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캠페인으로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더 큰 수를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투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실시간 부산에 그렇게 듣고 보니 공천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 1번 무슨 소리냐? 그래도 여당이 공천 안 할 수가 있냐? 2번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근데 공천을 안 하면 후보 스스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건가요? 나갈 수 있죠.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당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우리는 공천 안 할 후보를- 거야라고 하면 후보를 공천 아예 안할 안 수도 낸다는 있죠.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현주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잖아 어차피요. 2년 후고 1년 뒤에 4월 7일 하고 또 1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더 180석의 민주당으로서 더 열심히 하면 우리 2년 뒤에 선거를 맞아요. 준비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자리에 연연해 가지고 바닥바닥 공천하는 것보다 오히려 1년 정도 임기 남은 그 시장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부산 시민들도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민주당 괜찮네. 그러니까 오거돈의 잘못은 정말 나쁘지만 부끄러운 일이죠. 부산 시민 입장에서 나쁜 일이지만 사고는 날 수 있는데요. 그 사고를 대처하는 자세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오거돈 전 시장이 저질렀던 그 범죄는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규정했던 그 당헌에 해당되는 정도의 중대범죄인지는 그는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 그런 식으로라도 명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감정이나 그 성추행이라는 그 범죄 사실에 대한 국민적 감정 그리고 피해자가 느꼈을 만한 어떤 그런 감정적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에 비추어서 그 정도의 큰 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은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뭐 됐고 그냥 1년이라고 하면 그냥 네 해라 이렇게 그렇게 가면 동의.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오거돈 시장 사태 후에 김세연 의원이 바로 거론이 되면서 맞나요? 맞아요. 네. 동일 고무벨트 주가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가 뛰었습니다. 어째 관심이 어떤 많으시죠?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일 고무벨트 그렇게 안 띄워줘도 돈 잘 버는 회사예요. 독과점에 거의 우리나라 벨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벨트에 거의 네. 과점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뿌득불 거기다가 공천하는 것이 저는 결코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해져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래통합당 쪽에도 그 김지용 공천하는 식으로 쪽팔린 거죠.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해 놓고 다시 공천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훨씬 더 뭐랄까 책임지는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나가서 당선이 확실한데 포기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점일 때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자세로 박박 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